발달장애 아동과 완성한 무대와 기획이라는 주제로 윤재훈 윌류 엔터테인먼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제가 오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 대표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요즘 저희 대표님이 좀 많이 바쁘셔서 이렇게 제가 대신 오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하셨던 것들, 진행하셨던 것들, 옆에서 간접적으로 많이 보고 느꼈던 것들을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대표님이랑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지 벌써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은 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평구는 제가 춤을 배우러 왔던 지역 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학교 때 부평 메트로라는 지하철 바닥에 가가지고 그때는 댄스라는 거를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댄스라는 문화가 굉장히 저변이 낮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던 그 시절에 부평구만 유일하게 그 메트로라는 지하철에서 많은 댄서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춤을 공유하고 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한테 부평은 뭐랄까, 인천에 있는 모든 구 중에 가장 크게 저희가 느꼈던 구 중에 하나였었고요. 저희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도움을 주었던 또 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평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서구, 중구, 남구 쪽으로 저희가 계속 문화예술을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부평구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꼭 다른 구가 와가지고 다른 구가 느끼는 부평구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렇게 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테스트를 열고 개최하면서 청소년, 일반인, 그리고 전문 댄서분들이 계속해서 문화를 유지할 수 있고 춤을 추면서 그들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제가 좋아하는 가장 모토입니다. 항상 춤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면은 같이 즐길 수 있게 무대를 마련해야 되고 같이 올라가서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모토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큰 무대에 저런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생생한 사운드를 들으며 춤을 추고 많이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무대는 결국에는 전문 댄서분들만이 많이 쓸 수 있는 무대가 되는, 뭔가 전문 무대가 되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요즘에는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 연도에 처음에 그게 좀 깨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어느 순간 부평에서 누군가의 개인 레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원래 절대 개인 레슨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업하시느라 좀 바쁘셔가지고 일하느라 누굴 가르치고 누구에게 교육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십니다. 지쳐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즐겁게 하고 오시고, 눈에 좀 생기가 돌고 계신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사실 몰랐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친구들이 그 대상자들이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영상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친구들이 발달장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인지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춤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추는 게 아니라 누구든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런 의지, 열정, 배우고 싶다는 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문화라는 힘이 굉장히 함께 이 차별이 아닌 화합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냥 장애인들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 아니라 진짜 일반인들이 여는 그런 행사에 한번 올려보자, 무대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대표님이랑 저희가 준비했던 이 행사가 전문 브레이크 댄서 분들이 나오는 2대2 배틀이라는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한 댄서분들이 나와서 심사를 보시고 그들의 춤을 경합하는 그곳에서 이 친구들이 최초로 그들 앞에서 게스트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 댄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의 편견, 차별, 인식이 아직도 그렇게 돼 있구나. 나 스스로조차도라는 걸 느꼈던 게 무대 위에 올리면 되는 부분인데 이 친구들을 무대에 올려서 괜히 저희가 전문 댄서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거 아닐까? 괜히 뭔가 그 잠깐의 5분 때문에 행사장의 분위기가 괜히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과는 반대로가 됐었습니다. 관객분들이 이때 한 350명 정도 와 있었고 참가팀들은 160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게 되었고요. 박수가 제 속에서 아이들도 저희들도 뭔가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 감정이 가슴속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같이 하는 페스티벌에 와가지고 그들이 준비했던 무대에 한번 꼭 서보고 싶다는 그 희망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문화라는 거는 같이 느끼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겨야 그 문화가 더 커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 놀아줘라는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생을 계속 지금까지 편견으로 살아왔구나, 차별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당연히 이들도 춤을 추는 댄서라고 저희가 바라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그런 차별을 가지고 있구나. 문화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그런 원초적인 생각부터 다시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번이 부평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다고 꼭 부평구만을 위한, 부평 사람들만을 위한 의견을 듣는 게 맞을까? 타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부평을 바라보는 것들을 의견을 들으면 더 원하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항상 의문이 드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서구든 부평이든 연수든 항상 뭔가 공고를 내면 그 지역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라기 하기보단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인들의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 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도시가 커지고 활발해지려면은 타 지역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이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세종시문화재단은 타 지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받아가고 있고요. 오로지 부평구 시민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시민들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분들 생각하는 세종시의 이미지, 세종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문화예술을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도 아산문화재단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산 쪽도 현재 지금 문화 법정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부평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 포럼을 통해서 사실 제가 아까도 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 포럼에 참여를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부평을 위한 의견을 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부평이 어느 지역보다 어느 구보다 어느 도시보다 가장 큰 진짜 문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문화라는 거는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포럼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되게 좀 편하게 왔습니다. 뭔가 딱딱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화라는 거를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고 문화는 무엇일까? 사실 문화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것이 문화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시민 포럼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부평에서. 한 단계 되게 잘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제가 있던 서구보다 훨씬 지금
네, 서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서구도 제가 시민포럼도 많이 참여해보고 했는데 부평구만큼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신 우리 시민분들이 계신 거에 보니까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자리 있으면 저도 많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포럼을 이제 되게 많이 했고, 많이 참석도 했고, 그러면서 그 자리자리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오늘 이제 결과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토론을 하면서 왜 보여주기식 있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 그리고 어떤 행사를, 사업을 잘 하시는 그 회사의 대표님들 모시고 그런 얘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되고 그 인식의 전환에 의해서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되게 많았고, 또 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전 사업보다는 기획 쪽에 일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재단에 처음 설립될 때서부터 해가지고 잠깐 한 6개월 정도 공연 사업에 잠깐 있었었고, 그리고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문화도시 쪽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부평만을 고민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부평만을 고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거기에 핵심은 시민이다.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고 창조하고 있는 그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인데, 그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수구적으로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발현하는 것도 좋지만 외형에 있는 것들을 함께 다른 지역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수용해서 향유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께 저 이제 면담을 이제 따로 미팅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와, 현실감이 있구나.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말이라고 하는 것, 토론이라고 하는 것,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지 않을까, 즐거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나누는 나의 이야기,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제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이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서 들으시면서 요거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소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누구나 다 늙을 수 있고요. 누구나 불편해질 수 있고요. 이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화담숲을 어저께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경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단풍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용할 수 있는, 물론 뭐 LG라고 하는 기업에서 뭐 조성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루트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는 길이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계단, 돌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세요. 더 편하게 갈 사람은 모노레일을 타고 가세요. 그러면서 뭐 어린애들, 유아들 내지는 좀 어르신들은 좀 돌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데크로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려라고 하면 배려를 좀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오늘 또다시 그런 것을 또 느끼는 것이어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저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삶을 또 보고 계시고 또 그 삶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한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를 사실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이들을 한 학급에 23명을 가리킨다고 하면 22명의 일반인 아이와 한 아이의 장애인 아이를 가리키면 그 아이로 인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고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이 더 활동하지 못하고 이건 너무 어렵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어려워요. 교사들이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불가능해요. 하다 보니 거기에 보조교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문 장애를 배운 장애에 대한 배운 선생님이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만약에 숲을 가요. 그러면 저희가 다치지 않아서 다리가 하나 부러지지 않은 이상 이곳이 장애 아들이 가기에 너무 어렵다는 걸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상 그게 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서 지금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건 이러니까 너희가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는 문화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 무지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장애가 있건 없건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기본 원리 그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우리 불편사항, 개선되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더 자주 알려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에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그쪽에서 계시니까 혹시 저희들이 장애우를 만나거나 그럼 같이 생활하게 될 경우 있잖아요. 뭐 어디를 놀러 갔는데 같이 왔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왜 어렵냐면은 저도 잘 몰라요. 만나보지 않아서 어떤 분인지 아는 분에게 장애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에티켓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면 돼요. 기다려주고 묻고 기다리고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여유를 갖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저도 이제 다른 회의 가서 말씀드릴 때 누가 알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약자가 자신의 약함을 증명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라든가 많은 사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최근에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아교육, 뭐 사회복지 등등 많은 우리 사회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장애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유아교육 체계에도 특히 특수교육을 거의 잘 안 배우시고 나오시죠. 그리고 초등교육, 중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한 해로 이제 뭐 노르웨이라든가 북유럽권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거기는 이제 좀 더 교육 체계가 좋기 때문에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나라 가면 특수교사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교사는 모두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노멀라이제이션 이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이 접근은 누구든지 어디서든 배제되면 안 돼. 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누가 오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어디서든지 간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좋아진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유아교육은 통합교육 된 지가 꽤 됐죠. 이제 한 20여 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일반 교육 쪽에서도 이제 통합교육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그것을 실현시키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면서 현장을 살고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계시죠.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좀 저는 이제 개인의 문제 약간 계속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찾고 있지만은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계속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면 학급 학생 수를 낮춰준다는 거 이거는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교육의 방향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입시 위주의 정책들 대부분 교육은 입시 위주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자 이 장애뿐만 아니라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내지 않는 이상 교육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바꾸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그럼 당장 우리 뭘 할 것이냐에서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기득권을 조금씩 놓아가면서 권력들을 나눠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기와 같은 차별을 느끼지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약자들은 매 순간 차별인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더 설명해 주세요. 뭔가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끔씩 폭력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제 직장 교육에 있으면서 이제 통합학급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학생들을 접하면서 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은 요원하지만 우리나라도 소수자가 행복한 그런 나라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김강백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도 이제 노후해지고 나이를 이제 들다 보면 책임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인천광역시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게 어떤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운영되는 건 없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고 계십니다. 앞에 이제 계신 이제 부평지장님도 삭발도 하셨고, 싸우고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게 조금씩 생기고 있고, 만들어져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천시가 부모님들이 싸워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라는 것을 올해 했어요. 그리고 이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나을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서비스가 아무리 있다 한들 분리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계속 분리를 전제로 하는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곳에서 특별한 어떤 것.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지막 선생님께서 문화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항의할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만 특별한 곳에서만 공기를 마시거나 특별한 곳에서만 문화를 향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지향하는 게 우리 목표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많이 고민들 하실 때 무장의 도시 핵심도 연대 아닙니까? 연대를 기본으로 누군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전제로 있지 않은 이상 유니버셜 디자인이든 뭐든지 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기도 하고 함께 같이 연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뭐 미철구 그 발달장애인 학생들하고 이제 거의 청소년들 해가지고 체육관에 갔다가 일주일에 한 2번을 갔다가 대관을 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애인을 갖다 접한 거는 현재 제가 직함을 맡고 있는 게 한국도 농아인 농구협 연맹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7년이 됐거든요. 아까 저기 이렇게 부부하고 예전에도 강남에서 지하에서 댄스하고 뮤직을 갖다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들 장애인 애들을 갖다가 또 외국도 한번 이제 농구 교류도 보냈고 일부러 이제 장애인하고 또 가까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인천 농안협회에서 수호도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저기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재정적인 게 저희들도 재정적인 게 많이 있어야지 좀 지원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너무 익숙해지고 7년이라는 세월이 되니까 물론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이 장애우하고 비장애우하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후원은 둘째치고 이 거리감이 점점점 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후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인데 이게 뭐 발달이든 뭐 수어든 다 상관이 없고 뭐 발달 장애인도 농구 대회를 진행도 한 적도 있지만 그 장애우하고 비장애우하고 성인들 대상이지만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지속된 사람들이 있어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그것도 또 센터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조언을 갖다 받고 싶습니다. 네. 저만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는요. 네.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념의 빈곤이라는 말씀 꼭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들, 행동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아까 장애우란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제 우리 장애우란 말을 안 씁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이지 일반인은 아니거든요. 일반, 2반, 3반도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입니다. 남성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다 일반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일반인인 거고 그래서 남성, 비남성, 여성, 비여성 이렇게 나누지 장애인의 반대는 일반인이 아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이제 장애인을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친구들, 애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장애를 낮은 사람, 우리는 장애인은 부족하고 배워야 될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니버셜 디자인 설명드리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념이 바뀌어야지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농구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많은 공동체를 봤었을 때 잘 되는 공동체는 서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공동체는 수평적이지 않고 어느 순간 어떤 곳에서 대상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시설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설화. 시설화되는 순간 장애인분들이 많이 그 안에서 구조적인 차별과 착취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겪는 많은 것 속에서 우리의 이념이 실제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것 속에서 좀 한번 더 평등한 수평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검토해 보시고 모니터링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비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잘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명칭이 강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옛날에 장애우 대학을 나왔다 그랬거든요. 대학원 나왔는데 그 당시는 그 명칭을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해서 순화된 저걸로 명칭을 했는데 요즘은 그 명칭을 안 쓴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표현하는 게 그러면 그냥 딱 장애인으로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장애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왜 사람들이 좀 제가 들어보면 뒤에는 이렇게 허리 말을 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 혹시 상처를 주지 않나. 두 분 겪으시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애안을 느끼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이분이 겪고 계신 분,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의 상처가 되듯이 명칭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우리 지금 나오신 분들도
이제 이 장애인 어떻게 명칭을 딱 할 때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좀 하면 되는지, 장애우라는 거, 언렸을 때 장애우라는 얘기가 자꾸 돌거든요. 그러면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길가에 이렇게 지나다 이렇게 학교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엄마랑 같이 오게 돼요. 엄마, 쟤 장애인이야?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 친구가 상처받는구나. 이러면 그다음부터 그 말은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래, 장애인 맞아. 라고 편하게 엄마가 얘기해 주시고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부터 장애인이란 말이 되게 어려워지면 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얘 장애인 맞아. 너하고 좀 다르지만 뭐 같이 할 수 있어. 저도 아이가 20살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쟤 장애인 아닌가? 근데 그냥 쳐다보는 건데 아이는 그 시선이 자기한테는 폭력으로 느껴져요. 한 번씩 더 쳐다보고 다시 또 쳐다보고 그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못해요. 대부분.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친구가 좀 빨리 노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새치도 나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그 염색을 막 시켜줘요. 화려하게. 그리고 옷도 다양하게 막 입혀주고.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 시선이 되게 불편하고 그랬지만 내가 좀 틀린가? 내가 좀 특별한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장애인이야.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한테. 그리고 네가 스타일이야. 양말도 짝짝이 신어도 돼. 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쳐다보고 장애인이네? 어른들의 편견에서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제 옷 같지가 않아요. 엄마들 앞에서 갔을 때도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한테 너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그리고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제가 못 보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 이럴 수도 있구나. 어제는 선생님이 좀 불편한, 엄마, 선생님이 반칙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편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 선생님이 불편한 얘기를 아이한테 다시 하셔요. 너 네가 공유하는 거 싫어했잖아. 네가 흙 맞히는 거 싫어했잖아. 만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이 반칙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와, 반칙. 그래, 맞다. 선생님이 반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그걸 엄마들이 편견을 안 주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지고 또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들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들부터 이렇게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고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엄마들 좀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건도 길어지면 사정없이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좀 끊고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평상시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지면 장갑 끼잖아요.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건 하나의 폭력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의식 속에 나와 있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생활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장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도 부족할 수 있고 상대방도 부족할 수 있어. 그 부족함과 더함을 통해서 서로 함께 화합하고 차별이 아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는 화합이다라는 큰 대의 명분 속에서 진행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요 꼭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